이렇게.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층의 평균 높이를 구해가지고, 그 바닥의 평균 높이를 구해서 높이를 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그걸 평균 높이다 이런 말, 평균 높이. 평균 높이. 그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런데 이 평균 높이를 틀리게 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네, 여러분들 2분의 1만 기억해야 됩니다. 2분의 1. 뭐 기울어진 거 생각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 이런 말 하는데, 물론 반지하는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반지하에서 착안해서, 자, 얼마 이상일 때? 2분의 1. 또 다시 이런 나중에 이제 숫자는 뭐 외우면 되는 거고. 자, 지하층. 그런데 이 지하층은 이제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하층이 2분의 1인가 뭐 3분의 1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 이상은 잠겨야 지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뭐 그건 쉽게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하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다 체크 안 해도 돼요.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연면적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 등이 나와. 이제 지하층은 뒤에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건폐율, 국토교육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 근데 이제 건축 면적은 아직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국토교육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폐율은 이 건축물을 만약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대지가 건축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건축했어요. 건축하면 이게 만약 외벽이다 이러면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찾아야 돼요.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면적. 이제 수평 투영 면적 하는데 그건 뭐 굳이 몰라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낼 때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 이거 말고도 이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뭐의 중심선이라고 했죠, 제가? 외벽의 중심선. 내벽이 있어도 그럼 무시하면 되죠? 외벽의 중심선인데 건축물은 외벽이 꼭 있어요? 아니죠? 벽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기둥. 그러면 벽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이렇게 말했죠.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둥. 그죠? 그 기둥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말고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연결하면 그게 외벽의 중심선 역할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만 아시래요. 하다 보면 나중에 외곽 기둥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이제 건축 면적으로 하고, 이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어느 만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뭐예요? 건폐율. 간단히 말하면 건대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건폐율이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건폐율. 건폐율을 적용할 때는 무엇에 따라요? 건축부에서 따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계획부에서 그렇게 규정한 취지가 건축물 건축할 때 써먹으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다만 건축법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50% 했지만 국토계획부에서 50% 했지만 건축법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되겠고, 자, 국토계획법 공부하는 것이 적용된다. 그건 이제 아시면 되겠고. 용적률은 뭐였어요? 용적률은 연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연면적. 이거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이거는 연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이 뭔가 아세요, 혹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하면 연면적입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거.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층이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하면 그것이 연면적이 되고, 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같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단층이라고 해요. 하나의 층이에요. 하나의 층이라 하더라도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산정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이게 만약에 여기 한 어느 정도 할까? 30 정도 하면 되나? 30이라고 쳐요. 근데 이게 30이 만약에 있으면 30하고 대지 면적 100에서 30% 나오는데 이 30짜리가 만약 5개 층이 있다 그러면 15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15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이제 바닥 면적 산정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지하층 면적도 바닥 면적 들어가거든요. 지하층도.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빼요. 지하층은. 나중에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해당 파트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무 많은 걸 하면 어려우니까 다시 건폐율은 뭐요? 건폐율이니까 건대, 건축 면적 뭐 이것 자체로 물어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서 다니까 이것은 이제 얘는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용적률은 연대, 연면적의 비율인데 연면적은 뭐예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다. 합. 그런데 여기서 각층 바닥 면적 중에서 용적률 계산할 때 이제 빼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듣기만 하세요. 연면적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뭐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에 신중을 기해라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가 있어요. 연면적 5,000 이상일 때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건 지하층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지하층도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이 얼마냐 그럴 때는 지하층은 또 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이렇게 건축법에서 자꾸 의무를 지우거나 할 때는 거기 연면적인 지하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개념인데 근데 이제 용적률을 계산하세요. 그럴 때는 지하층은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면적 하면 그냥 각층 바닥 면적 합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지만 예외적 여기에 지하층 면적 이런 것들 이제 뺀다 하는 그런 단서를 달아줘야 나중에 그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바닥 면적 즉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에서 빠지는 것들 있는데 이 빠지는 거 빠지는 뭐 A라고 할까요? 빠지는 거 이건 이제 무엇인가 이것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아니면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하에 뭐 2개 층 정도 그려놓고 요거 각층 바닥 면적 알려줘요. 각층 바닥 면적이 얼마인데 대지 면적은 얼마이고 이 건축물의 용적률 계산하세요. 그럴 때는 얘를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층. 단순히 그 다시 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그 인지는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연면적 2가지 있다는 거. 자, 건폐율 있고 용적률 있습니다. 용적률은 바닥 면적 합 이렇게만 읽으면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만약 지하층 면적 이걸 알려주면 그건 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냥 그 말 없으면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 건폐율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따른다 있고 다음 페이지 용적률 양과로 2번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그 그림 한번 보면 되겠네. 그림 한번 볼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연대 곱하기 100인데 거기에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밑에 그림 보면 1층, 2층, 3층, 4층 하는 각층 바닥이 있고 대지 면적은 1000 해놨네요. 1000. 지하층도 하나 있네요. 지하층. 그죠? 그러면서 각층 바닥 면적을 200 그랬어요. 200. 그럼 1000분의 1000 그러면 안 돼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1000분의 800 그래야 돼요. 지하층 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럼 1000 그래야 돼요. 그냥 연면적 물으면 1000 그래야 되고 용적률을 얼마냐 할 때 연면적은 800이에요. 그죠? 그냥 건축물에 연면적 물어보게 되면 연면적을 물으면 그 건축물이 가용면적, 가용공간, 경제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다 합한 거고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빼고 계산을 빼고. 그래서 지하층만 한번 읽어보고 지하층에 층수 산입할 때 가입표하는 말은 뺀다는 말이에요. 뺀다. 지하층 안 들어가요. 그럼 이 건축물에 층수가 몇 개입니까? 그럼 몇 개예요? 층수가 몇 개예요? 지하층 빼고 4개, 4개. 우리 어릴 때 아파트 보면 층수 셌거든요. 지하 안 셌어요. 그게 그래서 층수예요. 지하 몇 층인가 안 세고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20 몇 개 세다가 까먹고 이제 에라 모르게 그냥 가자 그러죠.
헷갈려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지하층 빼고 몇 개 층, 이 건축물의 층수는 몇 개다? 4개다, 4개. 그래서 층수하기 때문에 4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4층에도 상관없어요. 4층은 네 번째 있는 층을 4층이라고 그러고 층수는 4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는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서도 빠진다고 했고 주요 구조부 하는 말씀. 건축물의 중요한 구성 부분. 이것도 꽤 많이 물어보는 건데 뭐 언제든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력벽 그림 한번 볼까? 그림에 지붕틀 위에서부터 볼게요. 지붕틀, 기둥, 바닥, 보, 내력벽, 주계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요 구조부. 뭐 내기, 바보, 지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몇 번 그림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면 돼요. 지붕, 기둥, 벽, 주요 구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지붕, 기둥, 벽, 주요 구조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아니 주요 구조부. 지금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 세 가지가 원용이 됐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중요한 구성부 맞겠죠, 그죠? 있다 그러면 뭐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근데 이제 지붕은 초가 지붕에 지붕하면 초가를 말하는 건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가를 얹기 위한 틀이 중요해요. 기와 지붕은 기와를 지붕이라고 하는데 그걸 얹기 위한 틀이 중요하지 기와 한 장 한 장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붕 틀이 중요합니다. 지붕 뭐요? 지붕 뭐라고요? 틀. 지붕틀. 그리고 얘 뭐요? 기둥. 얘 뭐라고요? 벽. 벽인데 이렇게 이것도 벽은 벽이잖아요. 이거 주요 구조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력벽 이게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벽. 그래서 그림에서 그냥 외우지 말고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붕틀, 기둥, 내력벽은 뭐예요? 주요 구조부. 또 기둥도 중간중간에 하는 그 사이기둥 같은 거 있어요. 사이기둥. 이건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칸막이벽, 사이기둥 주요 구조부 아니고 건축물이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층, 3개 층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1층, 2층, 3층 있다 그러면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단 있어야 되겠죠? 계단도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계단도 이런 중요한 구성부는 주요 구조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뭐 옥외 계단 같은 거 있어요. 영화 보면은 무슨 철제로 돼가지고 주인공이 피난할 때 도망가다가 때려 부수고 하는 것들 그거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래서 주 계단만 주요 구조부예요. 옥외 계단 안 되고 주 계단. 여기도 계단 있다면 주 계단. 그러면 여기 있는 층과 층 사이 뭐가 있어요, 이거? 층과 층 사이 이거 뭐가 있어요? 바닥 있죠, 바닥. 중요한 구성부 맞겠죠? 바닥. 층과 층 사이에 바닥. 그리고 이제 지붕이라든가 바닥을 밑에서 지지하는 그런 그 기둥. 이렇게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세우는 기둥이 있어요. 받치는 걸 보라고 해요. 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건축물에. 여기도 다. 그래서 지붕틀, 기둥, 내력벽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 그림에서 확인하고 또 그림 한 2개 층만 그려놓으면 계단 나올 수 있죠. 바닥 나오고 바닥 밑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 있으면 보. 이거 주요 구조보다. 네? 보는 뭔가를 보약 같은 거 보약. 우리 몸을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보. 밑에서 바닥을 더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로로 설치한 기둥이 있어요. 그게 보. 지붕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지붕도 대들보 같은 거 해가지고 지붕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보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 같은 어원이겠죠. 뭐 보한다, 보약이다, 보 이런 말들. 전에 아파트에 보호를 설치하는 그런 그 라멘 구조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는 소음, 층간 소음도 굉장히 없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수선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걔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면 돈을 많이 쓰면 소비자를 인정해주면 그러한 공법이 계속 발달할 텐데 소비자가 그냥 안 따져요, 그냥. 우리는 안 따지니까 선분양에서 안 따지고 그냥 무슨 아파트인가 그냥 산표 가지고 따지니까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이제 공급하는 자들이.
그래서 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돼요? 주요 구조부. 근데 보도 작은 것들이 작은 거. 작은 보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5개 계단 아니에요.